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복돌이 아빠, 어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종인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종인차별, 뭔지 어떤 느낌인지 알지? 내가 한 번씩 좀 민감한 단어는 까꾸로 얘기하잖아. 남자를 자남, 여자를 자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종인차별은 뭐 대충 종인 대충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에도 나왔는데 한국에서 2년 살아본 비엔남 여성이 한국인들에게 종인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틱톡이 올라왔는데 이게 조회수가 또 엄청 많이 나왔나 봐. 뭐 몇백만까지 올라갔나 봐.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재밌더라고. 조금 재밌는데 공감 가는 내용이 있으면서도 뭔가 한편으로는 조금 짠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뭐 나름 틱톡 내에선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고. 일단 이름은 응우옌이라고 할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에서 비엔남 출신 아이돌이 데뷔하면서 이런 간접적인 칭찬을 들었대. 와, 한국인처럼 생겼어. 와우, you look Korean.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치?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너는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으니 이쁘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뉴진스 한이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뉴진스 한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외모적으로 한국인들은 자기가 우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또 다른 멤버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태국 멤버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건 그녀가 태국인처럼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누구냐 하면 딱 봐도 누군지 느낌 오지. 블랙핑크 라리사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리사는 태국인처럼 안 생겼단 말이야. 태국인처럼 안 생겼어. 리사는 성형하기 전에는 태국인처럼 생겼거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동양인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특유의 그 느낌이 있단 말이야. 약간 주먹코, 약간 이렇게 주먹 같은 코인데 라리사도 옛날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황골탈퇴를 했지. 그래서 나는 좀 깜짝 놀랐던 게 나는 블랙핑크 하면 제니인 줄 알았거든. 근데 실제로 블랙핑크 제니는 인스타 팔로워가 7,561만 어마어마하지. 근데 라리사는 9천만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생각하니까 그거야. 리사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태양 같은 게 돼 있어. 하나의 원기옥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특히나 리사가 태국에서 로쏘 출신이거든. 그래서 태국 여행을 많이 가본 사람은 이 단어를 들어봤을 거야. 하이소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태국은 진짜 그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그 백화점 하나 두고 그 부의격차가 확 느껴지는 지역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이제 노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으면 하이소, 뭐 어느 나라나 뭐 일본도 그런 게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 하이소와 로쏘 차이가 그 간극이 엄청 벌어진 게 태국이거든. 근데 리사는 그 중에서 로쏘 출신으로 올라가서 블랙핑크까지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그런 뭔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엄청 많이 팔로우 해가지고 사실상 9,008만이 팔로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9,008만 팔로우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성공 신화라고 할 수 있겠지. 성공 신화. 우리나라에서도 상고 출신 대통령 보면 와 이런 게 있잖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보면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느낌으로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라고 있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진짜 엄청나게 퍼킹 지니어스한 사람이거든. 그 병신 같은 인도라는 나라를 그래도 엄청 멱살 잡고 캐리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도 계급이 인도가 카스트가 4개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바이샤, 뭐 크샤트리아, 뭐 이렇게 수두라 이렇게 쫙 있잖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불가촉 천민, 언터처블이라고 있고 달리트라고 하나. 근데 그 나렌드라 모디가 거의 수두라 출신이거든. 수두라보다 조금 위라고 알고 있어. 그 중간에 어디였는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야 어쩌다가 근데 이 얘기가 나냐. 잠깐만. 이야기가 너무 셌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라리사도 한국에선 별로 유명하지 않다는 거야. 결국에는 이런 것들 다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녀가 태국인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남아인처럼 생겼으면 한국에서만 인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얘기한 게 한국에 2년 살면서 느꼈는데 한국인들의 인종차별은 미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본 DC에서는 좀 약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어. 한국인처럼 생겼다. 이거는 욕 아니냐고. 너 정말
햇남 같다, 햇녀 같다. 이거는 욕 아니냐고. 나도 맨날 햇남콘 올려놓잖아. 이게 우리가 자랑이 아니잖아. 아니 나도 한 번씩 보면 햇남콘 보면 나랑 비슷하게 생겼다니까. 나도 깜짝깜짝 놀래 보면서도. 그리고 반대로 뭔 동남아 특유의 코평선을 얻고 퍼진 면상을 가지고 저런 소리를 짓거리냐 어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저 도라이는 우리나라는 자국민도 외모로 서열을 나누고 혐오하는 국가인데 그런 나라에서 무슨 종인 차별을 운운하냐면서 한국인끼리도 우린 싸우기가 바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러시아 호주 가서 길 가다가 옐로우 몽키 소리 듣고 묻지마 폭행 당해봐야 저런 소리를 안 하지. 야 저게 종인 차별이냐? 일본도 저 정도는 한다 이러면서 응응응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응응응우 이런데 그 베트남 사람들을 DC에서 약간 좀 이게 비하 같은 걸 할 때 응우옌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 왜 그러냐니까 나도 맨 처음에 몰랐어. 응우옌 이러길래. 근데 응우옌이 베트남에서 성이 가장 많은 성이래. 실제로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40명이 응우옌이라는 그 성을 진짜로 쓴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베트남 가서 말해봐. 너 이름 맞춰볼게. 그래서 너 응우옌이지 이러면 헛 어떻게 알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지?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다인종 국가인데도 종인차별이 엄청 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대도시랑 시골 차이가 엄청 심하다고 들었어. 시드니 같은 데는 잘 못 느끼는데 근데 시골로 가면 그런 게 좀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도 그 캘리포니아 가면 거기 완전히 사람들이 오지게 모여 있거든. 그 동북아랑 동남아 사람들 다 모여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쪽 가면 잘 안 당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야 백마여도 너처럼 생겼으면 여자 취급을 안 한다 이런 얘기부터 K 혐오의 깊이를 모른다 어쩌라고 이런 말을 하면서 쟤는 분명히 DC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DC 글들을 보면 외국인들은 다 혐한이 될 것 같다. 이딴 사이트가 한국 1위 커밍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옛날에 가브리엘도 엄청 혐오하면서 나갔잖아, 그지? 그런데 전반적으로 나는 근데 여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에도 종인차별이 있지. 종인차별이 있는데 근데 내가 느끼기에 한국의 종인차별은 약간 또 달라. 느낌이 달라. 그래서 통상적으로 미국에도 그런 게 있지만 미국 내 종인차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언어차별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미국에 오래 산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차별이라고 얘기하면 미국에서도 그냥 패잖아 지나가다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냥 중국인처럼 생겼고 한국인처럼 생긴 게 패고 보잖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은 원래 우리들끼리도 싸우기 바쁜 나라란 말이야. 근데 제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기가 차냐.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별로 신경도 안 쓰여. 솔직히 저렇게 얘기해봤자 그지. 신경도 안 쓰이는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건 한국은 분명히 종인차별이라기보다는 외모적인 부분이 엄청 심한 것 같아. 외모 차별에 가까워 한국의 차별은. 그래서 쟤도 한 2년 동안 한국에서 오지게 당했다는데 뭐 그래도 길 가다 막 쳐맞고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치? 근데 쟤 보니까 이게 막 코도 주먹하고 이러면 분명히 뭐 못생겼다고 뭐 쿠다리는 조금 먹었을 것 같긴 하다, 그치? 그래서 뭐 싫어한 건 이해는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나도 오지게 먹어 이렇게 유튜브 하다 보면 나한테도 맨날 와서 야 이 뇌이 새끼야 어반이 형 존나 뇌이 새끼래 이러면서 준내 뭐라고 한다니까 진짜. 나도 듣다 보면 엄청 빡칠 때가 많은데 근데 어쩌다가 한국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많아. 그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광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면 난 맨 처음에 이 시작은 여성들의 외모가 분명히 상향 인플레된 건 있단 말이야. 다들 고치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좀 나도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내가 나이가 40인데 왜 내가 진짜 나한테 인플당한 사람들 제일 많이 간 유형이 나한테 생긴 걸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나는 지금 내 생긴 게 좋다니까. 내 생긴 게 좋아 진짜로 좋은데 근데 걔네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실제로. 야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이 새끼 이러면서.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얘기 한 애들 보면 내가 들어가서 한번 보거든. 요새는 근데 유튜브도 채널이 엄청 많아. 거의 몇백만 개 만들어졌단 말이야, 한국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올리다 보면 지가 쇼츠 올린 것도 있고 다 그런 게 보일 때가 있거든. 근데 보통 외모 차별하는 애들 보면 얘기하는 애들 보면 좀 이상한 애들이 많아. 지들이 못생긴 애들이 훨씬 많더라고. 그래서
나도 뭐 지나가다가 얘들 보면 야 요새들 너무 이쁘다 그러면 덕마포 보면서 야 진짜 이쁘다 이러거든. 솔직히 덕마포 키 크고 잘생겼거든. 다들 와 이쁘다 이러는데 저게 뭐가 예쁘냐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 보면 다들 이제 다 배 나오고 이제 머리 까지고 이런 애들이 항상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한들 뭐 이게 얼마나 변하겠어. 한국이란 나라는 우리끼리 싸우기도 바쁘단 말이야. 앞으로 이건 더 가속화될 거고.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뭔가 외모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외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외모에 컴플렉스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 그래서 나는 그게 없으니까 진짜로 가면 거의 다 이쁘다고 얘기하잖아. 실제로 내 유튜브 구독자들도 놀라. 그래서 어방 오빠 저게 이쁜가?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쁜데 왜? 그러면 아니면 우와 눈 되게 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좀 이게 나는 내 외모에 대해서 나는 딱히 불만이 없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타인의 외모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거든. 근데 맨날 와가지고 저게 뭐가 예쁘냐 이런 거 40살 된 나한테 와가지고 외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 애들 보면 이상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얘기한 게 타인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없어 보이는 게 없어 실제로.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 일본 여자들한테 알게 모르게 손절당하는 게 한국 애들이 우리는 외모에 대한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해. 너 이빨 교정하면 이쁘겠다. 이런 얘기 있잖아. 너 살 빼면 이쁘겠다. 그게 칭찬인 줄 알아. 근데 일본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저 사람 뭐지? 바로 손절 당하거든. 그게 실제로. 지가 손절 당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볼 땐 굉장히 무례한 거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한번 하기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통 타인의 외모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왁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